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3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 박재원 전무가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예. 유선남님은 혹시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언제 가셨죠? 제가 아마 2004년도쯤에 아마 여기로 넘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고향 한국에서 고향은 어디세요? 근데 저도 고향은 아마 충청도 근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워낙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사실 제가 뭐 어디 거의 한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딱히 어디가 고향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딱히 사투리도 없는 편이라서 전국구구나. 사실 제가 뭐 어디가 고향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아, 그러시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좀 몰라? 태어난 걸 야. 태어난 거를 모를 미국이냐 미국인? 그러니까 예. 뉴저지 그냥 뉴저지인.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저 주요 스케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주요 스케줄들이 대부분의 연설에 모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원러연준 이사가 오늘 CBDC에 관련돼서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좀 있을 암호화폐 관련된 뉴스 좀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주요 뉴스가 수출입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와 고용률이 나오게 되고요. 산업 생산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런 것들도 다들 중요한 스케줄들이지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의 연설, 메스터 총재의 환영사부터 윌리엄스 총재의 연설, 원러연준 이사의 연설 그리고 마이클 바 부의장, 리사 쿡 까지 이렇게 다들 오늘 연설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스케줄들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원러연준 이사를 통해서 좀 나오게 될 텐데 이거 관련해서 좀 재미난 이야기가 이번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암호화폐 랠리가 아마 한국인들의 주도로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거래량이 반 정도의 거래량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원래 시장의 점유율, 한국에 있는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원래는 5.2%에서 11월에 11.9%까지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블랙록에서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 신고서를 전달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자로 나온 뉴스들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선 좋을 만한 소식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10년물 금리가 조금 갑작스럽게 좀 오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어저께는 조금 낮게 평가가 되면서 시장에서 좋지 않은 평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중간부터 내려오는 결과가 좀 있었고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아침에 올라갔던 유가가 좀 가라앉는 효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희한하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걸 움직였다고 하면 약간 이렇게 좀 뿌듯하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K 세력의 힘을 모르네. 우리 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저기 천장 뚫고 한번 올라가봐야. 그러니까요. 야, 우리 전투민족인데. 그쵸. 예,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와, 특이하네요. 블룸버그에서 오히려 그 암호화폐 진짜. 시장의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움직인 것 같다. 이런 보도를 내놓을 정도로.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K 세력.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한번 갈까요? 다음 뉴스 보시죠. 네. 네, 다음 뉴스는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제 셧다운을 좀 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80대 10몇 프로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로 상원에서도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하원 상원에서 이제 1월 중순까지는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셧다운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들은 1월 중순까지는 미뤄뒀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는 이번에 예산안 패키지에서 빠짐으로써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전히 좀 전체적으로 딜을 해야 되는,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임시 예산안을 통과하게 되면서 제가 저번에 언급드리긴 했지만, 원래 존슨,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게 된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이 사실 이번에 있었던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이 원했던 거는 지금 당장 예산안의 30% 삭감과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현재 이민자들의 넘어오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민법안을 개정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포함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마이크 존슨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원 의장이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임시 예산안이 스무스하게 통과가 된 건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코커스 프리덤 주축으로 되어 있는 극보수주의자들이 현재 존슨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반항하는 의미로 좀 일찍 집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또 이번에 여러 가지 극보수주의자들과 하원 의장 사이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의견 차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서로 좀 경쟁하게 되는, 서로 의견 차이가 나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화당 쪽 사람들도 일단 지금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1월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의 할리데이 연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기는 했지만, 일단 극보수주의자들은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참 그 극우들 때문에 메카시가 이제 하원 의장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극우들 때문에 지금 마이크 존슨이 하원 의장에 당선이 됐고, 근데 마이크 존슨은 극우의 이야기를 안 들어줬고, 완전 배신의 스토리인데요. 참. 정치판은 원래 참 화장실 힘듭니다. 들어갈 때 예. 다르고 다르죠, 나올 때 다르죠. 다르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다음 이야기도 이제 정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정치가 최근에 이제 내년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 하니까 네.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상황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먼친 의원이 이제 대통령 후보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번에 제가 조먼친 의원이 앞으로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전달이 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에 absolutely considering a run for president라고 해서 당연히 나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바이든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쟁자가 2명이나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를 제외하고서라도 사실 최근에 있었던 케네디의 조카라든지 그리고 조먼친도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마음이 있다라고 언급하게 되면서 아마 이 두 인물은 제3의 세력으로 나오게 됐을 때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후보들이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따가 중국 관련한 얘기,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지만 사실 그쪽에서 나온 결과들도 아무래도 시장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라는 소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바이든 쪽에서는 계속 좀 수세에 몰리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차차차님께서 같은 조씨끼리 경쟁하다 보네. 조 바이든, 조먼친. 역시 조씨. 조씨구나, 조씨. 조씨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와, 좀 이거 제가 봤던 그 뉴스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창고가 많잖아요. 예. 한 창고에서 짝퉁 명품이 엄청나게 발견됐다는 소식을 제가 다른 데서 봤거든요. 혹시 유선남님 같은 내용일까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 금액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약 13빌리언 달러 정도 어치의 이제 짝퉁 명품이 압수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맨하탄에 있는 조그만 웨어하우스에서 조그만 스토리지 유닛이라고 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저장해 놓는 이제 그런 공간인데 그곳에서 약 1.3빌리언 달러 어치, 죄송합니다. 13억 달러 어치의
짝퉁 명품이 이제 압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이 소유주가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에 앞서서 버버리 쪽에서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버버리 쪽에서 생각보다 낮은 어닝 발표를 하게 됨에 따라서 오늘 럭셔리 섹터가 조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네요. 야, 저 금액으로 따지면 1조 한 5천억 원 그러니까 1조 5천억 원인데. 정도가 되겠네요. 야, 와, 이거 유선남님 혹시 자세한 내용들이 좀 나왔나요? 이게 개인 창고입니까? 아니면 어떤 회사 창고입니까 이게? 일단은 개인의 창고는 아니고 스토리지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창고인데 그곳에서 소유주는 일단 대충 발견이 됐다 혹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아마 재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 짝품 명품 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제품들이 많이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예. 소식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나왔습니다. 그 해외 직구 엄청 많잖아요. 아, 뭐 엄청 특히 뭐 많죠. 알리익스프레스, 맞아. 테무, 쉬인 이런데 해외 직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가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막 20만 원짜리가 거기 2만 원, 만 원 막 이러는 거 보면 그거 짝퉁이겠죠. 그렇죠. 혹시 그런 나쁜 행동을 하던 그런 업체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13억. 이 정도 네. 금액이면 네, 그러니까 요즘에 안 그래도 미국에도 쉬인이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예. 테무랑. 예. 자,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정상회담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 뉴스를 봤어요. 네. 정상회담 다 끝나고 나서 시진핑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독재자다. 또 한 번 그랬죠. 네, 딕테이터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반응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나오는 정상회담에 30분 정도 늦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중국은 미국과 친구가 되고 싶지 적이 되고 싶은 게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중국은 미국에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서로의 입장차를 잘 조율해보자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어토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시진핑을 딕테이터, 이제 독재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실망스러운 반응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둘 사이의 이견차를 좀 좁힐 수 없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합의된 내용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전달을 해드렸지만 중국 쪽에서는 일단 펜타닐 관련해서 이제 이런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리미리 저희 중국 쪽에서 우리가 제재를 하겠다, 펜타닐 제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번 펜타닐 이슈는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번에 11만 명 가까이가 사망하고 있는 아주 커다란 미국 내에서 사망 이후 8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망자를 내고 있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거의 75% 이상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양국은 마약 실무 그룹 한마디로 중국에서 제조되는 걸 제대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고 수준의 군사 교류를 복원하기로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기 관련해서 원래 이렇게 군사 관련해서 서로 교류가 원래는 라인이 존재했거든요. 직통 라인이 존재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네. 방문하게 되면서 항의하게 되면서 중국이 양국 간 채널을 닫게 되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런 군사 교류를 혹은 직통 라인을 복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서로의 이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칩들을 수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AI 관련돼서 좀 더 발전 속도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나가야 될지 어떤 속도로 발전 속도를 적정히 이제 컨트롤해야 될지에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한국 여행을 확대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적 교육, 학생, 청소년, 유학 등등 여러 가지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 지금 이번에 갔다 온 걸 갖고 그래 두 개 정도는 오케이. 군사 대화 연 거 다시 열기로 한 거 그거 오케이 좋아 뭐 좋은 거 같고 두 번째로 마약 워낙 문제인데 중국에서 그런 마약 그 화학 제조 원료 화학 제조 기업 우리가 단속할게 그래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거 같고
야 근데 수출하고 반도체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제 핵심이긴 한데.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 이번 회담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현지에서도 좀 어떤가요 반응이? 뭐 새벽이라서 아직 뭐 많은 반응을 보시지 못하셨겠지만요. 아니 똑같습니다. 일단 저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애초에 뭐 기대감이 없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대만 쪽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전쟁, 뭐 이스라엘 하메스 아니면은 이런 쪽 관련해서 전혀 뭐 이야기가 언급이 되지도 않았고요. 대만 관련해서는 결국 뭐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결국 뭐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없기도 했었고 뭐 결국 이 칩 관련해서 뭐 수출 제재를 막겠다 뭐 수출 제재를 이제 다시 또 뭐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기대하던 뭐 그런 종류의 소식은 없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한 대로 그냥 너무 그냥 맹숭맹숭하게 끝났다 정도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사실 뭐 이번에 알리바바가 그래도 어닝 발표를 했는데 알리바바 쪽에서도 좀 중대한 소식이 하나가 나오긴 했죠. 좀 이따가 이거는 한 번 더 어닝 발표할 때 이 어닝 얘기를 해드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스타링크가 사실 지금 스페이스X의 한 사업부로 있는데 스타링크를 IPO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원래 블룸버그 쪽에서 보도가 됐던 뉴스인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이거는 가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블룸버그에서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스페이스X가 자신의 사업부 중 일부분을 스타링크를 IPO를 상장할 수도 있다. 2024년에 상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해서 원래는 블룸버그 쪽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테슬라나 그리고 스페이스X에 문의를 했는데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얻은 부분을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트위터를 통해서 false 딱 이렇게 한 단어를 적어놨다라고 얘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 스타링크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자신들의 어닝이 스무스해지고 이제 예상 가능해질 때 IPO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달성이 됐다라고 많이들 언급이 되면서 이 스타링크의 IPO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맨 처음에 이제 퍼스라고 했던 부분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수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무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사실 2024년 IPO를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굳이 이득을 볼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IPO를 하게 된다면 25년, 26년 가서 IPO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스타링크가 결국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캐시도 충분하고 매출도 충분히 나오는 지점에서 사실 ARM보다도 더 많은 더 고평가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가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유동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금리 인하가 완벽하게 완료가 되지 않은 24년에 IPO하는 것보다 25년, 26년에 IPO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마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아마 24년보다는 아마 그 이후에 상장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 스페이스X의 스타쉽 그 초대형 화성 가기 위한 로켓 이거 발사를 위한 그 FAA의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나 봐요. 네, FAA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에서 이번에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런칭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승인이 됐고 이제는 발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재밌겠네요. 금요일날. 제가 스타링크라는데 말이 꼬여갖고 스타렉스라 그랬나 봐요. 지금 전부 스타렉스 얘기만 하고 계셔. 그랬더니 스타렉스 기아 차임 했는데 밑에 스타렉스 현기 차임 지금 스타렉스 난리 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를 일으켰네요. 자, 좋습니다. 스타링크 소식 들어봤고 그리고 스타쉽이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에 시험 발사를 하게 됩니다. 네. 엄청나죠, 그거.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알리바바가 어닝 발표를 했는데 현재 장외에서 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EPS와 매출, EPS는 좋은 성적을 냈고 매출은 예상치를 미스하는 성적을 냈는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칩 관련해서 제대로 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알리바바가 자신들의 클라우드 부서를 원래 사실 가장 기대를 많이 받고 있던 부서죠. 그리고 가장 빠르게 분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 중 하나였는데 그 분사 자체를 일단은 취소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칩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분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다른 분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빠르게 움직여서 다른 기업들의 클라우드 이제 커스터머를 뺏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분사를 취소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이 소식이 가장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면서 알리바바가 장외에 커다랗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클라우드 부분을 분사하는 게 왜 좋은 거였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조금 더 회사가 작아야지 끝 위에 라인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소식이 터졌을 때 윗라인까지 전달이 되지 않더라도 작은 회사 단위로 전달이 돼야지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이들 분사를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당시에 분사 소식이 나오고 나서 알리바바가 많이 크게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분사를 하게 될 경우는 추가적인 유동성의 유입 가능성이 있기도 했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각각의 책임자가 생긴다는 점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아마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이제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실적 발표는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월마트도 사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매출과 EPS 잘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예상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너무나 높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이던스도 높이고 매출도 EPS도 잘 나왔는데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7.5%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타겟과 사실 월마트는 어찌 보면은 결이 좀 비슷한 그런 기업인데 그렇죠. 이게 뭐 하루 차이로 이런 다른 결을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결과물이 좀 나오는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혹시? 일단 뭐 정확하게 저도 뉴스를 보지는 않아서 일단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예, 예. 월마트하고 타겟은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매 판매점 3대장을 이제 코스코, 월마트,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코스코 같은 경우는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모로 도둑질이라고 하죠. 이제 도둑질을 막는데 좀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또 훔쳐갈 때도 코스코에 있는 물건들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훔쳐가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월마트와 타겟이 사실상 보통 도둑질에 좀 표적이 되기 쉬운데 근데 타겟 같은 경우는 월마트보다는 조금 더 고급지다는 이미지가 좀 더 커요. 조금 더 깔끔하고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이 좀 더 가고 조금 더 젊은 층들이 간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 월마트는 조금 더 저소득층이 간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더 도둑질에 조금 더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조금 더 저소득층이 좀 더 커다랗게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예. 맞아. 와. 코스트코는 못 훔쳐가. 그렇지. 이만한데 이거 어떻게 들고 가? 그러니까 그 파스타 소스를 이렇게 들고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러네. 휴지 이렇게 들고 어떻게 그러니까 도망가? 이거 못 도망치네. 예. 물도 이렇게 들고 가는 못 들고 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예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뉴스 네. 할 때 제가 좀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백화점 털리고 네. 백화점 털리고 음. 정말 그 샌프란시스코의 정말 그 메인 광장 네. 그러니까 가장 아이콘적인 그 위치에 있는 놀스트룸도 빠지고 그렇죠. 이 도둑질 때문에 실적을 건드니까 야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와 이게 진짜 월마트까지도 이런 영향이 좀 있다라는 거. 사실 최근 몇 개 분기 동안은 월마트 실적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타겟은 계속 실적 나올 때마다 하락 막 예. 이랬었는데 이번 분기는 확연히 좀 달라지는 분위기네요.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 네. 미국 사람이 찍은 사진이 월마트에 청바지 파는 거를 막아놨다니까. 예, 그게 진짜 참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몇 기업들이 실적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시스코와 팔로알토가 어닝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시스코가 오늘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출과 EPS 양쪽 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 나왔지만 문제는 가이던스였습니다. 가이던스가 굉장히 많이 미스를 했어요. 이제 2024년 일단 4분기 기준이 아니라 이제 전체 연수 기준으로
예상치를 3빌리언 달러 가량, 3조 원, 4조 원 가량 미스하게 되면서 커다란 악영향을 받았고요. EPS 자체도 예상치를 크게 미스를 하게 되면서 시스코가 오늘 주가가 급락하게 되기도 했고요.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그리고 가이던스 이 세 개 다 비트를 하게 되면서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뭐 이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좀 그러니까요.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사실 이번 주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월마트 타겟까지가 어떤 소비를 또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가장 눈에 띄었고 내일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하지 않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죠. 그쵸? 예, 왔기 네.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기간 동안은 뭐 지수도 정말 괜찮았고, 예, 뭐 앞서서 근데 전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너무 많이 올라왔다. 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유사님 지금 S&P 500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급하게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느끼세요? 급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조금 뭐 사실 아무래도 CPI가 좀 낮게 나왔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연준의 움직임이 좀 비둘기적이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시적인 환경이 좀 투자자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변하면서 올라왔다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월, 12월은 이제 전통적으로 강세인장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앞으로 더 다음 FOMC 전까지는 나올 일이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번 좀 상승장이 좀 지속이 뭐 오늘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1, 2개월 정도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상승장에 좀 돌입할 거다라고 개인적인 굉장히 좀 낙관적인 예상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배디스 배드로 이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제 뭐 몇 번 언급을 해드리긴 해드렸지만 이제 실업률도 이제 뭐 비농업 고용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크레딧 가용률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월마트가 어닝 발표를 했지만 뭐 이제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웠다라는 점, 뭐 알리바바도 전체적으로 뭐 어닝이 좀 안 좋았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딱 감안을 해봤을 때 수요 하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이던스 관련 혹은 회사들의 실적 관련해서 악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이 오게 될 경우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배디즈 굿뉴스가 아니라 아무래도 언제부턴가 배디즈 배드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은 뭐 한 2개월, 3개월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제 소매 판매가 되게 나빴잖아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나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덜 수 있는 거니까 금리에 대한 상승 우려도 덜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일 것 같은데 어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좀 걱정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나쁜 지표가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을 좀 막아주는 긍정적인 재료였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튼 유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만간은 나쁜 지표가 나오면 경기가 안 좋구나라고 인식되는 시점이 언제쯤 오게 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네. 예, 잡히고 나면 또 밴뉴스가 정말 밴뉴스가 되는, 그러니까요. 뭐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저희 대화창에는 12월 중순부터 예상해. 그리고 이제 네. 다음 주죠. 다음 주 엔비디아가 또 실적 발표가 있어요. 11월 21일. 21일. 네, 거의 뭐 이번 실적 시즌의 대망의 말미를 장식할. 그렇죠. 엔비디아 지금 실적 사실 과거 3개분기 연속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 네. 이번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너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조금만 기대가 못 미치면 이게 또 어마어마한 또 후유증으로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님 혹시 엔비디아 실적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뭐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소식들을 들어봤을 때 여전히 뭐 엔비디아 칩들은 만들어지는 대로 팔리는 수준이라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전에 2분기 전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최소한 두 분기는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지는 대로 팔릴 거다. 우리가 앞으로 수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 두 분기가 지난 시점이 이번 분기라서 이제 다음 가이던스는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중국 관련해서 새로운 칩들 만들고 있다. 중국의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 뭐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 수출 제한이 제대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이번 쿼터부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작용을 했을 때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비트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 선물 움직임 한번 볼까요? 네. 조금 전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23만 1000건을 기록해서 꽤 늘어났어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시장 트렌드로 보면 예. 사실 나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지수는 나쁜 거니까 실업이 많이 됐다는 거니까 지수에는 긍정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한번 지수 볼까요? 지금 선물 시장이 그냥 약보합? 네. 약보합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물 시장 한번 볼게요. 네. 자, 네, S&P 선물 지수는 0.1%, 17%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 선물 지수는 0.18%, 나스닥도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크게 지수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맵 히트맵을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 네, 자 히트맵을 한번 보게 되는데 지금 월마트가 정말 빨갛게 들어오고 시스코 앞서서 이제 유산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빨갛게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종목은 뭐죠? 팔로알토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6% 정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가 빠지니까 타겟도 마찬가지로 3% 정도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한번 꼈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몇몇 개별 종목단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큰 변동성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테슬라가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이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0.5% 상승, 구글, 알파벳이 0.8% 상승, 애플은 0.3%, 37%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만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약간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헬스케어나 뭐 여러 가지 섹터에서 있어서 뭐 크게 눈에 띄는 상승하는 섹터는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금리는 또 다시 꽤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원래 금리가 이 정도 떨어지면 시장에 또 지수 선물부터 빠르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약발 떨어졌나 봐요. 떨어졌네. 자, 한번 보세요. 자,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보시면은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4.45%. 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만 말씀드리면 4.45%까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예. 지수 발표되면서. 근데 이제 뭔가 릴레이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상관관계가 많이 없어졌네. 네. 예. 그래, 금리 이 정도 떨어졌으면 뭐 지수가 올라갈 텐데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이거 조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가 좀 꺾이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다 유가도 뭐 지금 뭐 한 76불, 77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가는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쉬어갈 구간이 수도 아닐까. 있다. 예. 그리고 정상회담도 생각보다 큰 거 없었다. 사실 정상회담은 없어요. 원래 그 전에 실무자들끼리 예. 얘기가 다 되고 그치. 다 세팅이 다 끝난 거야 사실. 그치. 끝났는데 이제 액션. 예. 우리 악수 한번 합시다. 예. 요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원래 오늘 제가 기대했던 건 뭐였었냐면 예. 악수와 함께 팔꿈치 잡기. 아, 이게 좋은 거. 그러면 우리 좀 잘 좀 해보자. 이게 좋은 거였었거든. 그게 안 나왔어. 네, 알겠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할게요. 오늘 밤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